네, 저희 전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연, 월을 이어와 먼스로 분리해서 만드는 건데 요걸 하기 전에요. 요걸 하기 전에 그 밑에 저희가 하게 될 그 문제를 보면 서울 아파트들만 또 따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죠? 물론 광역 시도별로도 그 아파트 가격들의 평균 최저값, 최저값도 찾아볼 거지만 서울특별시 안에서 동별 아파트, 그러니까 아, 구별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는 동별이라고 제가 해놨군요. 동별이라고. 무슨 무슨 구, 무슨 무슨 동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도. 뭐 예를 들면 강남구, 뭐 역삼동, 뭐 서초구, 서초동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동별로 아파트 가격의 아파트의 개수라든가 평균 최저값, 최저값들을 찾아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파생 변수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아래쪽을 하시려면 우리가 만든 이 프로빈스라고 하는 광역시도 정보가 있는 광역시와 광역도가 있는 파생 변수만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면은 뭐 무슨 무슨 구, 그 다음에 무슨 무슨 구 밑에 무슨 무슨 동까지도 분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파생 변수를 먼저 추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막대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카운트 플롯 이용하시면 강원도 몇 개 있고 경기도 몇 개 있고 서울특별시 몇 개 있고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그리시려면 가장 긴 막대를 제일 위쪽에다 그리고 가장 작은 막대를 가장 아래쪽에다 그리시려면 카운트 플롯 이용하지 마시고요. 여기 밸류 카운트를 한 결과를 가지고서 밸류 카운트가 순서가 보시면 인덱스의 순서들이 밸류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와 밸류를 이용해서 따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바플롯을 그려주시면 정렬되어 있는 형태는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할게요. 무엇을 추가를 할 거냐면 시나 구 또는 군이나 또는 구에 관한 파생 변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파트에서 변수 이름 중에서 시군구를 선택하면 무슨 무슨 도,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동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문자열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리를 하게 되면 3개의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되죠. 여기에서 인덱스 1번을 선택하면 강릉시, 충주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를 여기까지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강릉시, 충주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할 건데 뭐라고 저장을 할 거냐면 새로운 파생 변수 이름을 카운티라고 할게요. 카운티. 그래서 카운티들의 이렇게 하시면 이제 카운티가 보이죠. 카운티가 보일 거고 여기에 유니크 값들을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중간에 헤드를 먼저 볼까요? 아파트. 제일 뒤쪽에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 있죠.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 있고 유니크한 값들을 보시면 유니크한 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강릉시, 시도 들어가 있고요. 고성군, 군도 들어가 있고요. 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로 넘어가면 뭐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이거 경상남도죠. 저기 부산시죠. 부산시의 동래구, 부산진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구 이름들이 있다면 구 이름들이.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이거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 이름이고요. 구 이름이고. 그래서 도 밑에는 시나 또는 군이 있는 거고요. 시 아니면 군이 있는 거고 도 밑에. 그 다음에 특별시 밑에는 무슨 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군구라고 한 겁니다. 시군구. 그래서 이런 파생 변수를 만들어 두면 무엇을 해볼 수가 있냐면 서울시에서 구별로 그 아파트 가격의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까지를 하겠다.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더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컬럼 이름을 시군구를 먼저 찾고, 그렇죠? 이렇게 시군구를 먼저 찾고 스트링을 스플릿을 하시면 됩니다. 스플릿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 스트링에서 인덱스 몇 번? 2번. 그러면 제일 뒤쪽에 동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면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카운티, 프라빈스. 카운티 아래쪽이 뭐죠? 영어로? 프라빈스 카운티. 모르겠어요. 그냥 동이라고 할게요. 그냥 동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컬럼이 하나가 추가가 더 됐을 거예요. 아파트의 헤드를 이렇게 보시면 제일 끝에 동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 개의 파생 변수를 나눠버린 거죠. 이렇게 나눠버린 거. 그래서 동만 보면 또 동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의 컬럼 이름들 중에서 동 선택하고 유니크한 값들을 보면 견소동, 교동, 남문동, 지연동, 칠금동, 호암동 뭐 이런 식으로 동 이름들이 보일 겁니다. 중간에 생략돼서 다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주소에 대한 것들은 다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주소에 대한 게 분리가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연도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연도를 만들어낼 건데, 연도는 이 6자리 숫자에서 앞에 4자리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계약 연월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타입이 인트 타입이에요. 기억나시죠? 이거 문자열이 아니라 인트 타입이었어요. 인트 타입에서 뒤쪽에 2자리 빼버리고 앞에 있는 4자리를 선택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100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100으로 나눠주면 몫이 2019가 되고 나머지가 10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0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까 2019년 10월 이런 거 있잖아요. 100으로 나눈 나머지 몫이죠. 얼마예요? 100으로 나눈 몫을 계산하면 2019. 100으로 나눈 나머지 하면 10월. 이렇게 하면 0과 월이 구별이 되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의 year라고 하는 변수는 아파트의 변수 이름들 중에서 계약 연월이라고 하는 것을 100으로 나눈 몫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의 month 계약 월이죠. 계약 월은 아파트의 계약 연월이라고 하는 컬럼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헤드 다시 한번 출력해 볼까요? 헤드 출력해 보시면 자, 제일 끝에 보죠. 이어라고 하는 변수 들어갔죠. 2019. months 들어가 있죠. 10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연도를 보면 연도만 볼게요. 아파트의 연도의 유니크한 값을 보면 2019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9년 자료만 제가 다운로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체를 다 확인해 본 건 아니잖아요. 헤드와 테일에서 전부 2019년 10월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중간에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본 건 아니었었죠. 그 다음에 months도 보면 months의 유니크 값을 보시면 10월밖에 없어요. 10월밖에.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은 이 자료는 2019년 10월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전국에서 매매가 된 아파트들의 그 매매 가격 실거래가인 거예요. 실거래가. 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거를 보여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하기로 했나요? 저희가 서울특별시 최대값, 최소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찾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면적 이거인 서울특별시, 면적 이거인 아파트, 시도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그러니까 요 문제하고 요 문제는 광역 시도별로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와 요 문제는 서울에서만 따로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만 따로 하시는 거고 일단 광역 시도를 먼저 할게요. 문제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역 시도별 아파트 가격의 개수와 평균과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광역 시도에서 면적이 84제곱 이상 100제곱 미만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그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가장 많이 분양하는 아파트 크기들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한 거고요. 얘네들의 평균 최저값 최대값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생 변수까지는 추가가 됐고요. 파생 변수까지는 추가가 됐고 광역 시도별 분석을 먼저 할게요. 서울시 분석은 조금 나중에 하고요. 광역 시도별 분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룹을 묶어주면 되죠. 어떻게 묶어주시냐면 그룹 바이 해서 무슨 컬럼으로 묶어주면 될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만든 컬럼이 프로빈스예요. 프로빈스로 그룹을 묶어주면 부분 집합이 나오겠죠. 그렇죠? 어떻게 부분 집합이 나올 거냐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긴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텐데 이 데이터 프레임을 쪼개겠죠. 어떻게 쪼갤까요? 제일 위쪽에 강원도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그렇죠? 강원도 데이터 프레임이 나올 거고요. 강원도. 그 다음에는 강원도 다음에 경기도였나요? 어디였죠? 경기도. 경기도가 먼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경상남도가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들이 쭉 쪼개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룹 바이를 한다는 얘기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프로빈스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강원도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
경기도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 뭐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쪼개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을 선택하시면 돼요?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의 아파트 가격,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아파트 가격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죠? 컬럼 이름이 가격이라고 되어 있었죠. 맞나요? 아마 가격이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하자? 애그러게이트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여러 개를 찾아야 돼요. 카운트 찾기로 했고, 평균 찾기로 했고, 최소값, 최대값 찾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카운트,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찾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에서 이렇게 4개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 컬럼에서도 개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을 계산을 해요. 마찬가지로 다른 시 혹은 도에서도 개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을 계산을 해요. 얘네들을 합쳐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들을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볼까요? 만들어졌죠. 그렇죠?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강원도는 몇 건? 1143건. 아까 경기도가 제일 많았죠. 경기도가 12,000개. 그 다음이 서울이었죠. 서울이 4,700개. 순서 맞습니까? 그죠? 네. 강원도에서 아파트 매매가의 평균은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 경기도에서 아파트 매매가의 평균은 3억 6천만 원. 3억 6천만 원. 서울시 볼까요?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의 평균은 6억 9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6억 9천만 원. 경기도하고 서울도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이군요. 2억 5천만 원. 의외로 부산이나 경상북도, 경상남도보다도 제주도가 아파트 가격이 평균 가격이 되게 높군요. 헐. 네. 되셨습니까? 이게 광역시도별 분석을 한 거예요. 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이런 광역시, 그리고 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역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의 개수. 아파트가 몇 건이 매매가 됐느냐, 매매 가격의 평균, 매매 가격의 최소값, 매매 가격의 최대값을 찾은 겁니다. 코드 이해되시죠? 데이터 프레임을 컬럼으로 그룹 파일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를 계산하고 싶은 컬럼이나 혹은 컬럼들을 선택을 하고 그 컬럼에다가 통계 함수들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들이 만들어지죠.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제가 결과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모든 결과는 평균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자 라고 되어 있죠.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해보고 최대값의 내림차순으로도 정렬해서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의 오름차순으로도 정렬해서 출력을 해보자. 그러니까 결과를 3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평균 내림차순, 최대값 내림차순, 최소값은 오름차순. 이런 식으로 각각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하려면 이 결과를 변수 하나에다가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절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변수에다 저장을 하시고 자, 이제 결과를 평균의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의 내림, 차순, 정렬 해서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리절트를 정렬하는 메소드 있었죠. 정렬하는 메소드. 그게 뭐였죠? sort가 정렬하다잖아요. 정렬하시는 방법은 인덱스로 정렬하는 방법과 value로 정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정렬하는 것은 value로 정렬하면 되죠. 자, 여기 있는 게 컬럼 이름들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게 컬럼 이름들이니까 정렬 기준은 sort values 바이가 있죠. 바이. 그렇죠? 바이에는 평균. 그 다음에 ascending. 이게 오름차순이죠. 내림차순은 오름차순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false. 이렇게 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출력된 결과를 볼까요? 아까랑 순서가 좀 바뀌었을 겁니다. 평균이 숫자들이 작아지는 순서로 보이고요. 작아지는 순서로 보이고 서울특별시가 매매 가격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가 매매 가격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기도가 그 다음 세종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순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상식적인 것 같아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서울이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수도권인 경기도, 그 다음이 그 정부 청사들이 많이 몰려있는 세종특별시, 그 다음에 수도권 중에 하나인 인천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 묶어서 수도권이라고 부르잖아요. 수도권.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하면 이제 광역시로 가죠. 부산이 아무래도 제일 클 거고요. 대구, 대전, 울산, 그 다음에 제주, 광주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그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그런 곳이 아파트 가격이 높고 평균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이런 순서인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강원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도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이쯤에 이렇게 있잖아요. 면적은 되게 넓은데 그 수도권처럼 도시보다는 농촌이나 혹은 이런 그 해안가에 어촌들이 많겠죠. 그래서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을 거랑 수도권에 비해서는 그래서 매매 가격 자체도 그렇게 안 크지 않나. 평균 가격이. 물론 뭐 여기도 비싼 아파트들은 비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런 순서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출력만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 더 좋겠죠. 몇 개까지만 그릴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7개까지 그릴까요? 7개까지? 7개? 8, 9. 네. 뭐 7개나 10개? 10개는 좀 탑 10이라고 하겠습니다. 10개 그리죠. 그럼 이 결과에서 헤드에는 10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탑 10을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10개가 나올 거고요. 이 10개를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인덱스를 Y축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평균값을 X축으로 갖다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대 그래프가 제일 적당할 것 같고요. 다 플롯이 제일 적당할 것 같고 X축은 탑 10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인덱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거 Y축. 얘는 평균.
민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이라고 하는 변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민, 평균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가로막대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로막대. 그래서 굳이 y는 탑 10에서 인덱스 선택하시면 되고 데이터는 탑 10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죠. 순서가 여기서는 이렇게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 순서로 이렇게 나오죠. 서울특별시부터 광주광역시까지.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서울특별시부터 광주광역시까지. 그게 인덱스로 여기 Y축에 찍힌 거예요. Y축에 찍힌 거고 X축의 크기는 X축은 무엇을 한 거냐면 여기 평균을 그린 거죠. 그래서 숫자로만 보시는 것보다 무엇을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좀 더 서울과 그다음 나머지 광역시도의 차이가 크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됐나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빼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군요. 이렇게. 그래서 Y를 이렇게 꼭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X축에 뭐가 들어가는지 C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때는요.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의 그래프든 상관없이 X축에 사용할 변수와 그 다음에 Y축에 사용할 변수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 Y축 데이터 X축, Y축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가능하겠군요. 여기 인덱스 쪽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인덱스 쪽에 인덱스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인덱스의 이름이 붙어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쓰셔도 인덱스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프로빈스라고 쓰셔도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프로빈스는 컬럼 이름만 찾는군요. 컬럼 이름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덱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인덱스로. 저도 항상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그래프를 평균 말고 최대값에 대해서도 그려보자라고 했었죠. 최대값. 자, 이번에 탑 10은 이렇게 할게요. 그냥 다시 여기서부터 할까요? 자, 리절트가 있는데 리절트는 이런 거예요. 리절트가 뭐였었냐면 광역시도별 평균, 최소값, 최대값이 있었던 거고요. 광역시도별 평균, 최소값, 최대값이 있었던 거고 여기는 인덱스의 순서가 그 광역시도의 가나다라 순서예요. 광역시도의 가나다라 순서인데 이거를 정렬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소트를 다시 하는 거죠. 밸류로 소트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밸류로? 최대값으로. 그죠? 그래서 by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컬럼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컬럼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름 차순이냐 내림 차순이냐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게 어센딩. 최대값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보는 게 좋겠죠. 제일 최대값이 높은 거에서부터 점점 내려오는 순서로 보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센딩은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false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도요. 최대값 보죠. 최대값은 평균이랑 조금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평균은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순서였었는데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이런 순서였었는데
최대값은 뭐 서울은 언제나 1등이고, 근데 순서가 부산, 인천, 경기도 순위예요. 세종은 아까 평균은 2등, 3등이었나요? 평균은 3등이었던 세종은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최대값으로 보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 굉장히 비싼 아파트. 세종시는 주 대상들이 아까 세종시가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정부청사들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게 세종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거기에서 아파트의 주 수요자는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 수요자일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20대, 30대 혹은 40대, 30, 40대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아파트를 구매하는 공무원들이라고 한다면 30, 40대가 제일 많을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아파트가 아주 큰 대형 편수의 고급 아파트들이 아니라 실제 실거주 목적의 그런 아파트들, 이어서 최대값이 8억인 거예요. 물론 8억도 크죠. 8억도 크죠. 그래서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평균에서는 굉장히 아래쪽에 있었다. 아주 아래쪽은 아니군요. 평균은 세종보다 밀렸던 그런 곳인데 최대값을 보면 37억, 30억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각 지역마다 타워팰리스라고 하는,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그렇죠. 이 고급 주상 복합 대형 평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출력을 해봤고 여기까지는 출력이고요. 여기서도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앞에서 10개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탑10이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 여러 개 만들지 말고 이거 탑10이라고 해서 10개만 또 출력을 해보고요. 10개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게 인덱스가 Y축.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Y축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의 막대는 무엇을 가지고서? 맥스 값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 숫자 크기대로 막대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의 막대가 될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그거를 그려보시려면 SNS 막대 그래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X축은 맥스라고 하는 컬럼입니다. 컬럼 이름이 맥스. 그죠? X. 그 다음에 Y축은 탑 10의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탑 10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plt.show. 그래서 어마어마하군요. 아파트 최대값을 보면 정말 저 같은 사람은 평생을 해봐야 살 수 없는 그런 아파트들인 것 같아요. 50억, 30억 뭐 이렇게 되죠. 50억짜리 누가 살고 있을까요? 작년에 아마 이 기록이 깨졌을 거예요. 50억이라고 하는 가격이 작년에 깨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자료잖아요.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어느 동네에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어느 동네에 있을 것 같아요? 용산의 한남동. 네, 한남동에 누구더라? 빅뱅 멤버 중에서 태양이 결혼했나요?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자기가 샀대요. 그게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최고가를 갱신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뉴스를 얼핏 읽은 것 같아서. 네, 자 이렇게 그려봤고요. 최소값까지만 보고 할까요? 저희 그 아파트 매매 가격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에서 도별 최소값 오름차순 정렬을 해보는 거. 요것까지만 하고 저희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 이제는 거의 아시겠죠? 네. 리절트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리절트가 뭐였었냐면 광역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죠? 이거를 정렬을 하면 되는 거죠. 정렬은 인덱스로 정렬할 거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로 정렬을 하겠다는 얘기고, 밸류스로 정렬하겠다라고 하면 밸류로 정렬할 수 있는 거는 평균이나 민이나 맥스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안 한 게 뭐였었냐면 민밖에 없어요. 민밖에 없고, 어센딩은 놔두지 않으면 어센딩의 기본값은 뭐다? 수로예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름차순 정렬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결과를 보시면 이거는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 민. 죄송합니다. 민. 10, 100, 1000만. 공세개를 더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600만 원인 거죠? 공세개 더 붙이면. 네. 600만 원, 900만 원, 1100만 원. 뭐 그런 뜻인 거고요. 8,500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는 거네, 서울에.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헤드 10개를 하면 이렇게 10개가 보이고요. 경상북도부터 경기도까지가 되고, 요거는 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바텀 10이라고 할까요? 바텀 10. 그래서 그 결과 다시 한번 봤고요. 요거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만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Y축을 이렇게 Y축을 갖다 놓을 거고요. 이렇게 X축을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X축은 여기가 이게 뭐냐면 인덱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가지고 그릴 거예요? 요거 민 가지고 그릴 거예요. 그럼 요 숫자만큼 뭐가 그려지냐면 막대가 숫자 크기만큼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래서 C본 라이브러리 막대 그래프라고 해서 X축을 최소값, 그 다음에 Y축을 바텀 10의 인덱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바텀 1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네, 그래프 제대로 그려졌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2억 5천만 원, 최소값도 2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죠? 네. 대전광역시 최소값도 2억이 넘는 거고요. 네. 그런가 하면 최소값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그런 광역시도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일단 그 아파트 그 크기에 상관없이 우선 광역시도별로 아파트 매매 가격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그 경향이 서울은 뭐 비싼 아파트들도 많고 평균적으로도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시로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몇십 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평균 가격은 높더라. 아파트 평균 가격은 높지만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이 광역시도의 아주 고급 아파트, 정말 몇십억이 되는 그런 고급 아파트는
세종시에서는 보이지 않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